니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 형태가 우정이라 생각했을까? 라는 질문은 실로한 철학자의 사상적 정수를 꿰뚫는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고독한 예언자로 알려진 니체의 사상 속에서 관계의 의미를 찾는 것은 그의 철학이라는 거대한 산맥 속에 숨겨진 가장 빛나는 보석을 캐내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니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우정, 즉 독일어로 프로인트샤프트를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이상적인 관계의 형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우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편안하고 안락한 관계와는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지금부터 그 심오한 의미의 층위를 하나씩 벗겨내며 니체가 꿈꾼 최상의 인간관계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종종 오해받는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강렬하고 때로는 도발적인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선언, 인간이 도달해야 할 새로운 목표로 제시한 위버맨슈, 즉 초인 사상,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적 동력으로 파악한 권력의 의지와 같은 개념들은 그를 매우 차갑고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상가로 보이게 만듭니다. 실제로 그는 평범한 대중, 그가 헤르데, 즉 무리라고 부른 집단을 경멸에 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기존 사회를 지탱하던 도덕과 가치를 송두리째 뒤엎으려 했으며 스스로를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칭하며 낡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적 여정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에게서 인간관계의 따뜻함이나 관계의 소중함을 찾는 것은 어딘가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얼음으로 뒤덮인 산 정상에서 뜨거운 불꽃을 찾으려는 시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니체 철학의 진정한 깊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기존의 모든 관계, 특히 낭만적 사랑이나 결혼, 그리고 동정심에 기반한 연민을 가차없는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허위와 기만, 나약함이 제거된 자리에 인간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도 강력한 관계로서 우정이라는 기념비를 세워놓았습니다. 니체에게 우정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사회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현재의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더 높은 단계의 인간, 즉 위버맨슈로 나아가는 숭고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동력이자 신성한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니체가 왜 그토록 우정을 최고의 관계로 꼽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다른 종류의 인간관계들을 얼마나 냉혹하고 철저하게 비판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에게 있어 우리가 흔히 낭만적 사랑이라고 부르는 감정은 종종 이기적인 소유욕과 자기기만으로 가득 찬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에 그려놓은 이상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재단하고 자신의 결핍과 환상을 상대에게 투사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랑은 서로의 자유로운 성장을 방해하는 아름다운 족쇄가 되기 쉽다고 니체는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표작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의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며 가련한 자와 거지에 대한 연민이다. 그러나 너희는 아직 너희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이 결여된 상태에서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사랑의 병리적인 측면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세우지 못한 자들의 사랑은 서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침몰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결혼제도 역시 그의 날카로운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니체에게 결혼은 위대한 개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고독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파괴하는 사회적 관습이기 쉬웠습니다. 그는 결혼이 종종 두 사람의 정신적 빈곤을 합쳐서 하나의 공동의 빈곤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신랄하게 비꼬았습니다. 진정한 개인으로 우뚝 서기 위한 고독의 시간을 포기하고 사회적 안정과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서로를 구속하는 제도로서의 결혼을 그는 깊이 경계했습니다. 그에게 결혼은 위대한 정신을 가진 이들에게는 불필요한 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체의 가장 근본적이고 통렬한 비판은 동정, 즉 독일어로 미트라이트에 기반한 모든 관계를 향했습니다. 니체는 약한 자에 대한 동정심이야말로 기독교 도덕의 핵심이며 이는 결국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삶에 대한 긍정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노예 도덕의 가장 해로운 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동정이라는 감정은 상대방을 자신과 동등하고 강인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불쌍하고 무능한 존재로 낙인 찍음으로써
동정하는 주체가 자신의 우월감을 은밀하게 확인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동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고통을 극복할 힘을 불신하게 되며 그를 영원히 약자의 자리에 머물게 만듭니다. 니체는 사랑, 결혼, 동정과 같은 기존의 관계들이 대부분 인간의 성장을 저해하고 삶의 본질인 고통과 시련을 회피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삶 전체를 쇠락시키는 독소라고 진단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관계의 폐허 위에서 니체가 꿈꾼 우정이라는 새로운 성전이 비로소 세워지는 것입니다. 니체가 제시한 이상적 우정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 중 하나는 별의 우정, 즉 슈테르넨프로인트샤프트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즐거운 학문에서 이 관계에 대해 시적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한때 친구였으나 이제는 서로에게 낯선 타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이며 우리는 이 사실을 굳이 숨기거나 흐릿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우리는 서로 다른 목표와 길을 가진 두 척의 배와 같다. 각자의 태양을 향해 각자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 우리 사이에는 어쩌면 수천 개의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거대한 공간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의 법칙, 즉 우리 위에 있는 저 거대한 별자리처럼 우리를 묶어주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의 우정이라는 법칙이다. 이 구절은 니체가 생각한 우정이 결코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거나 물리적으로 융합되는 관계가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친구는 각자 자신의 고유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독립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서로 멀리 떨어져 각자의 궤도를 돌고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며 그 빛만으로도 힘이 되어줍니다. 서로의 고독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각자의 궁극적인 목표를 존중하며 멀리서나마 서로의 빛을 확인하고 침묵으로 응원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별의 우정의 본질입니다. 이 우정에서는 서로를 구속하려는 소유욕이나 친구의 성공을 시기하는 질투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친구의 성장은 곧 나의 기쁨이며 그의 고독은 존중받아야 할 신성한 영역이 됩니다. 이러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자기 자신을 온전히 긍정하고 사랑할 줄 아는 강한 개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니체적 우정의 가장 독특하고 핵심적인 측면은 바로 친구를 가장 조언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상에 있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너의 친구에게는 너의 최고의 적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언뜻 듣기에 매우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여기에는 니체 철학의 정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적이란 우리를 파괴하고 해치려는 원수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의 안일함과 나태함,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을 가장 날카롭게 공격하여 우리가 현재의 자신을 극복하도록 돕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위로나 공감의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나의 생각과 행동에 담긴 모순을 가차없이 비판하며 내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내 안의 모든 것들에 맞서 함께 싸워주는 가장 좋은 적입니다. 이러한 적과의 투쟁은 서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생산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정신을 끊임없이 단련시키는 고귀한 스파링과도 같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의 안락한 소파에 기대어 위로받기만을 원하는 것은 나약한 영혼들의 방식입니다. 강한 영혼들은 친구라는 가장 맑은 거울을 통해 자신의 가장 추한 모습을 직면하고 친구라는 가장 강력한 망치를 통해 자신의 낡은 가치를 부수며 함께 더 높은 차원으로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정은 힘의 의지가 가장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발현되는 관계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성장을 위한 최고의 자극제이자 가장 엄격한 스승이 되어주는 관계, 이것이야말로 니체가 말하는 우정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궁극적으로 니체가 우정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그것이 그의 철학적 최종 목표인 위버맨슈, 즉 초인의 탄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버맨슈는 기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선과 악이라는 도덕과 가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하며 삶에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운명까지도 기꺼이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를 실천하는 위대한 인간상입니다. 이러한 위버맨슈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혼자서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깊고 혹독한 고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과 동등한 수준이 혹은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다른 위대한 영혼과의 만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바로 이 위버맨슈로 향하는 험난하고 고독한 여정을 함께 걷는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며 위로하는 대신 서로에게 사랑의 채찍질을 가하고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는 대신 저 높은 봉우리를 함께 가리키며 서로의 성장을 마치 자신의 성장인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너와 나라는 이분법적 관계를 넘어서 우리라는 이름 아래 더 위대한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의 프로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니체에게 이상적인 우정은 아무나 맺을 수 있는 평범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고귀한 영혼들에게만 허락된 지극히 귀족적인 관계입니다. 다수의 대중은 무리지어 서로에게 동정과 위안을 구걸하지만 고귀한 자들은 친구를 통해 자신을 넘어설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처럼 우정은 위버맨슈를 위한, 위버맨슈에 의한, 위버맨슈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처럼 니체가 생각한 우정은 오늘날 현대사회가 통념적으로 여기는 우정과는 매우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편안함이나 위로, 무조건적인 공감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긴장감과 상호 간의 날카로운 비판, 그리고 함께 더 높은 곳을 향해 성장하려는 치열한 의지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를 가장 좋은 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서로의 신성한 고독을 존중하며 밤하늘의 별처럼 별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는 분명 현실에서 찾아보기 드물고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니체의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강력한 계기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친구라는 존재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단지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나의 모든 의견에 맹목적으로 동조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때로는 듣기 고통스러울지라도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나의 정신적 성장을 위해 기꺼이 적이 되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갈망하고 있는가? 니체는 인간관계 역시 안주와 현상 유지를 위한 도피처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힘의 의지가 실현되는 역동적인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꿈꾼 우정은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관계이며 한 인간의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던 철학자 니체는 역설적이게도 관계의 가장 높은 이상을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영원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